언제나 새로운 이야기가 기다리는 곳. Story Radio Station. 안녕하세요. 저스트 해 펀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입니다. 반갑습니다. 덱스터입니다. 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요.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맞습니다. 네, 먼저 꼭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희에겐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빅파마 시리즈 21탄인데요. 바로 일루미나입니다. 근데 사실 제약사는 아니잖아요, 여기. 왜 빅파마 시리즈에서 다루는지 궁금해 하실 수도 있겠어요. 네, 바로 우리 몸의 설계도, 그러니까 유전자를 읽어내는 기계를 만드는 곳이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현대의학의 무대 뒤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회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회자가 없었으면 지금 우리가 아는 그런 발전은 훨씬 더뎠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맞춤형 항암 치료나 희귀질환 진단 같은 건 어쩌면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와, 자 그럼 이 거인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그럼 이야기의 시작을 열 만한 좀 충격적인 숫자? 뭐 그런 거 없을까요? 예전에 한 사람 유전자 지도를 처음으로 완성했던 그 인간 게놈 프로젝트 있잖아요. 네네, 있었죠. 그때 비용이 대체 얼마나 들었습니까?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금액입니다. 무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총 27억 달러. 27억 달러요? 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3조 원이 훌쩍 넘는 돈이 투입됐어요. 와, 3조 원이요? 단 한 명 유전자 읽는데요? 네, 바로 그렇죠. 거의 뭐 우주선 쏘올리는 비용 아닌가요? 그 정도면? 맞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일루미나라는 회사의 위대함이 드러나는 거죠. 어떻게 달라졌는데요? 2014년에 일루미나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1000달러 게놈 시대를 열었습니다. 1000달러요? 3조 원짜리가요? 네, 단돈 100만 원 수준으로 끌어내린 거예요. 불과 2009년만 해도 2억 원이 넘었거든요. 5년 만에 가격을 거의 200분의 1로 떨어뜨린 거죠. 2억 원이 100만 원이 됐다? 와, 이건 단순히 그냥 저렴해졌다. 2차원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핵심을 정확히 보셨네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유전체 분석이 더는 일부 부자나 거대 연구소의 전유물이 아니게 된 거예요. 아하, 그냥 우리 동네 병원에서 하는 건강검진처럼 대중화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수십만 명, 수백만 명 단위의 연구가 가능해진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방대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게 됐고 이게 바로 질병 진단이나 치료에 유전 정보를 직접 쓰는 임상시장이 폭발적으로 크는 계기가 됐죠. 이야, 결국 기술 가격을 낮춰서 시장의 판 자체를 바꿔버린 거네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던 거죠? 한 회사가 이렇게 시장을 뒤흔드는 게 가능한가요?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정답은 둘 다입니다. 기술도 사업 전략도 모두 뛰어났어요. 오, 둘 다요? 네. 먼저 기술적으로는 합성중 시퀀싱, 영어 약자로는 SBS라는 독보적인 기술이 있었어요. SBS요? 순간 방송국 이름인 줄 알고 깜짝 놀랐네요. 하하, 그 SBS는 아니고요. 아주 간단히 비유하자면요. 우리가 책을 한 줄씩 베껴 쓰면서 동시에 그 내용을 파악하는 것과 같아요. DNA 가닥을 복제하면서 염기 서열을 실시간으로 아주 정확하게 읽어내는 기술이죠. 정확도와 속도를 둘 다 잡아서 순식간에 게임 체인저가 됐습니다. 기술이 좋은 건 알겠는데 다른 회사들도 뭐 비슷한 거 개발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바로 거기서 일루미나의 진짜 무서운 점이 나옵니다. 이 SMBS 기술과 관련된 거의 모든 과정, 그러니까 DNA 준비 단계부터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까지 아주 촘촘하게 특허의 벽을 쳐버렸어요. 아예 들어올 틈을 안 준 거군요. 네. 그리고 그 특허라는 성벽 안에서 그 유명한 비즈니스 모델을 완성시킨 거죠. 혹시 그 면도기랑 면도날 파는? 맞습니다. 바로 면도기, 면도날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일단 면도기 본체는 싸게 막 뿌리고 계속 갈아 껴야 하는 비싼 면도날을 팔아서 돈 버는 거잖아요. 정확해요. 저희 쓰는 프린터가 비싼 정품 잉크로 돈 버는 거랑 똑같네요. 네. 일루미나는 분석 장비, 즉 면도기를 전 세계 연구소에 설치하게 하고요. 분석할 때마다 꼭 필요한 특허받은 고가의 소모품 키트, 면도날을 계속 팔아서 막대한 이익을 낸 거죠. 와, 이걸로 시장이 90%를 먹었다고요? 대단하네요. 그렇죠. 그렇게 거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승자는 없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잘 나가던 일루미나에게도 위기가 찾아왔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최근 몇 년간 성장세가 눈에 띄게 좀 둔화됐어요. 그래요? 네. 예를 들어 2025년 3분기 매출은 작년이랑 거의 비슷했고요. 지난 5년간 연평균 성장률도 한 5.8%에 그쳤어요. 이게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그리 높은 수치가 아니거든요.
기존 시장이 꽉 찼다는 신호군요. 네. 한마디로 연구용 장비 시장이 거의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는 명백한 신호죠. 성장이 멈춘 거인이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다고요? 네. 바로 암조기 진단회사 그레일, GRAA를 인수 실패의 사건입니다. 그레일이요? 이 회사가 정말 엄청난 곳이었어요. 피 한 방울로 증상이 없는 초기 단계 암 50여 종을 한 번에 발견하는. 피 한 방울로요? 네. 액체 생검이라는 혁신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와, 그래서 일루미나는 이 회사를 인수해서 연구 시장의 지배자로 넘어 임상 진단 시장의 주인공으로 변신하려고 했죠. 정말 야심찬 계획이었는데 이게 왜 실패한 거죠? 미국하고 유럽의 규제 당국이 아주 강력하게 제동을 걸었습니다. 아, 정부가 나섰군요. 네, 논리가 이거였어요. 이미 유전체 분석 장비 시장의 90%를 차지하는 독점 기업이 그 장비를 쓰는 가장 유망한 진단기술 회사까지 가져가면 어떡하냐. 그렇죠. 다른 혁신적인 회사들은 다 죽으라는 거냐. 결국 공정한 경쟁이 사라져서 혁신이 막힐 거다. 이런 이유였죠. 아, 비유하자면 전국의 고속도로를 혼자 가진 회사가 제일 돈 잘 버는 물류회사까지 먹겠다고 하니까 그럼 다른 택배 회사들은 어떡하냐 하면서 막아선 거네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결국 오랜 법정 다툼 끝에 인수는 무산됐고요. 일루미나는 막대한 소송 비용이랑 벌금만 떠안고 그레이를 다시 뱉어내야 했습니다. 이야, 이건 그냥 돈 문제가 아니라 회사 미래 전략 자체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아주 뼈아픈 사건이었겠네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유익한 이야기가 있는 곳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Just Have Fun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 2부의 문을 엽니다. 1부에서는 유전체 분석 비용을 3조 원에서 100만 원으로 떨어뜨리면서 시장의 지배자가 된 일루미나, 그리고 그레일 인수 실패라는 거대한 위기까지의 과정을 이야기 나눴습니다. 자, 2부에서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일루미네가 꺼내든 반격의 카드들, 그리고 그 미래는 어떻게 될지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거인이 꺼내든 첫 번째 무기, 뭐였나요? 바로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것, 즉 기술력으로 정면 돌파하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비장의 무기가 바로 최신 장비 노바식 X 시리즈입니다. 이름부터 뭔가 끝판왕 같은 느낌이 드네요. 성능이 어느 정도길래 비장의 무기라고까지 부르는 거죠? 성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가장 강력한 모델은 한 번 기계를 돌리면 인간 유전체 128개 이상을 동시에 분석하고요. 128개를 동시에요? 네, 거기서 쏟아내는 데이터가 무려 16테라바이트입니다. 16테라바이트요? 와, 웬만한 고화질 영화 수천 편 용량이네요. 그렇죠. 데이터 양도 엄청난데 그걸 처리하는 속도나 정확도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XLEAP, SBS라는 새로운 화학기술 덕분인데요. 기존의 핵심 기술이었던 SBS를 더 빠르고 더 정확하고 더 안정적으로 업그레이드한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품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속도를 2배 이상 올렸다. 네. 이 괴물 같은 장비를 내놓은 목표는 아주 명확해 보이네요. 첫째는 중국 경쟁사들의 가격 공세를 막는 시장 방어. 그렇죠. 둘째는 액체 생검처럼 막대한 데이터가 필요한 차세대 시장을 여는 시장 공격.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거군요. 정확한 분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더 있습니까? 네. 일루미나는 이제 유전자, 즉 게놈 하나만 분석하는 걸로는 미래가 없다고 본 거죠. 그래서 단백질체나 대사체 같은 다양한 생체 정보를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멀티오믹스라는 새로운 판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멀티오믹스, 단어가 조금 어려운데요. 이게 왜 중요한 개념이죠? 우리 몸이라는 복잡한 기계를 이해한다고 생각해보죠. 지금까지는 설계도인 유전자, 즉 게놈만 열심히 들여다봤어요. 아, 설계도? 네. 근데 설계도에 문제가 없어도 그 설계도에 따라 만들어진 부품들, 뭐 예를 들면 단백질 같은 것들이 잘못 조립되면 기계는 고장나잖아요. 그렇죠. 멀티오믹스는 바로 이 설계도와 실제 부품들의 움직임을 함께 보면서 문제의 진짜 원인을 찾자는 접근법입니다. 아하, 그래서 2025년에 단백질 분석 기술 회사 소마로직을 인수했군요. 맞습니다. 그레일 인수 실패에서 얻은 교훈이 여기에 녹아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회사를 통째로 삼키는 게 아니라 우리 플랫폼에 새로운 기술을 붙여서 기능을 확장하는 수평적 확장 전략이네요.
바로 그 점이 이번 전략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직접 진단 서비스 안 할게. 대신 우리 장비로 유전자랑 단백질 정보까지 한 번에 분석하게 해줄게 라고 말하는 거죠. 아, 이제 연구자들은 일루미나 장비 하나로 더 풍부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게 되니까 굳이 다른 회사 장비를 쓸 이유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일루미나라는 거대한 생태계 안에 사용자를 꽉 묶어두는 락인 효과를 노리는 거군요. 아주 영리한데요? 네, 아주 영리한 전략이죠. 정말 치밀하네요. 하지만 일루미나가 이렇게 앞서 나간다고 해서 안심할 순 없겠죠? 왕좌를 노리는 도전자들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듯이 읽는 단기 리드 방식의 최강자거든요. 단기 리드요? 네. 그런데 최근엔 DNA를 길게 통째로 읽어서 더 큰 그림을 보는 장기 리드 기술이 무섭게 떠오르고 있어요. 단기랑 장기. 비유를 좀 들어주실 수 있나요? 좋은 생각입니다. 일루미나의 단기 리드 기술은요, 초고화소 카메라로 어떤 사물의 표면을 수백만 장의 아주 작은 사진으로 찍어서 이어붙이는 것과 같아요. 아, 그럼 각 사진의 해상도는 엄청나게 높겠네요. 미세한 흠집까지 다 보이겠어요? 그렇죠. 반면에 장기 리드 기술은 해상도는 조금 낮아도 광각 렌즈로 그 사물의 전체적인 형태를 한 번에 찍는 것과 같습니다. 아하, 그럼 어떤 기술이 더 우월하다고 말하기는 어렵겠네요. 서로 장단점이 명확하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복잡하게 얽혀 있거나 반복되는 유전 구조를 파악하는 데는 전체 그림을 보는 장기 리드가 훨씬 유리해요. 대표적으로 영국의 옥스퍼드 나노포어나 미국의 퍼시픽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회사들이 이 분야의 강자입니다. 그럼 요즘 연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그래서 요즘 최신 연구에서는 일루미나의 단기 리드로 정확한 디테일을 얻고요. 이들의 장기 리드로 전체 구조를 파악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이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아, 일루미나의 독점이 깨지고 있다는 신호군요. 네, 그렇죠. 기술 경쟁도 치열한데 여기에 또 다른 위협이 있다고요. 바로 가격. 맞습니다. 중국의 MGI 테크를 빼놓을 수 없죠. 기술적으로는 아직 일루미나에 좀 못 미치지만 훨씬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높여오고 있어요. 야, 일루미나 입장에서는 앞에서는 새로운 기술의 도전을 막아야 하고 뒤에서는 중국의 가격 공세를 방어해야 하고 그야말로 샌드위치 신세네요. 네, 정말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죠. 자, 그럼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일루미나의 미래는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정리하자면 일루미나는 과거의 영광에 안주할 수 없는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단순히 유전자를 읽는 장비 제조사를 넘어서 유전체와 단백질체를 아우르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멀티오믹스 플랫폼 회사로 거듭나려는 도전을 하고 있죠. 수호마로직 인수를 발판으로 한 이 새로운 전략이 과연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을지 이것이 앞으로 일루미나의 미래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몸의 설계도를 읽는 기술을 둘러싼 거인들의 전쟁, 정말 흥미진진하지 않나요? 인류의 건강을 증진시키겠다는 그 원대한 미션이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실현될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 즐겁게 들으셨나요? 끝으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